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100분의 1로 쪼그라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방에 날렸는데 왜 날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여라. 내가 망한 투자 얘기 한번 해줄까요? 뭐 직장생활 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고 하는데 주식도 너무 이제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펀드 투자를 할까? 증권사의 펀드에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고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치 연봉 이상을 넣어놨죠.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100분의 1로 쪼그라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브릭스 사태였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였던 거예요. 고위험 상품이었고 문제는 내가 쭉 봤더니 어디다가 투자했을까? 뭐 브라질에 어디에 투자했고 뭐 인도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제가 한 생전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에게 투자해놓고 거기 망했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지더라고요. 억대가 뭐 잔고가 1,몇백만 원 남아있으면 우라가 치리라고 그러죠. 그때는 뭐 애 키워야 될 돈인데 이걸로 내 노후 자금과 우리 애를 키워야 될 자금인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날렸는데 왜 날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내 돈을 투자했던 그 사람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가고 있더라. 왜 나만 피해봤을까? 그래서 정보가 부족했구나. 나의 인사이트가 없는 투자였구나. 나는 리스크를 마치 해칭한다는 이유로 남에게 내 돈을 맡겼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벤처 투자를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역사가 노동에 의한 수입, 산업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부가가치의 수입, 지금은 금융의 수입, 이런 많은 그 보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노동의 종말이랄까요? 이제 같은 노동이라도 카카오에서 노동하면 1억 원을 벌고 어디 작은 곳에서 똑같은 개발자인데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나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한 뭔가 방책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가 나오게 되고 투자 상품에 관심을 돌리게 되죠. 이 투자 상품에 관심을 돌린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노동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부동산이 오르는 걸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일을 안 해도 3억 원, 5억 원씩 10년 안에 벌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3억 원, 5억 원, 10억 원을 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산 증식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에 코인이나 또는 주식이나 최근에 NFT 같은 경우,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스로 분석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과 관심도 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노동을 도외시하고 자산의 가치 증식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선진국들은 다 이러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또 그게 나쁜 거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죠. 최근에 나온 가장 공감대가 넓은 투자 방법은 가치 투자라는 방법이죠. 가치가 있는 곳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여라. 이제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는 전망과 함께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시장의 움직임과 경쟁자의 흐름과 경쟁 상황의 분석과 또는 이 회사의 역량 분석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미래에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10년 전에는 어땠고 5년 전에는 어땠고 1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를 분석만 하고 앉아있으면 앞으로 10년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뭐 아마존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겠다. 사람들은 먹고 싸고 잠자고 먹는 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주거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당연히 계속할 것이다 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유통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드웨어가 준비도 안 됐는데 512K가 그 정도 램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던 게 또 빌 게이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겠죠. 테슬라는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게 대부분인데 전기차부터 만든다. 전기차가 좀 비싸지만 앞으로는 다 전기차를 만들게 될걸? 5년 후, 10년 후 내가 쌓아놓은 전기차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걸? 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겠죠. 실제로 그러게 됐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 1위의 그 자동차 메이커인 토요타보다도 7년을 소프트웨어 기술이 앞서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면 사실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전기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도 누군가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움직일 것이고 경쟁 상대보다도 좀 더 우수한 차량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된다면 어떤 주식을 내가 취득해야 될까? 라는 이제 가치 투자가 시작되겠죠.